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각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각종 괴담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경북 예천에서 발견된 폐사돼지 20여 마리는 다행히 가축 전염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처리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 연휴는 나흘로 다른 해보다 기간은 짧았지만 감염병 의심 신고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시끄러웠는데요. 설 연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권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감염병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2명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한때 경북대병원에 격리됐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주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동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발열과 기침 등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화재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26일 저녁 7시 50분쯤 경주시 용강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2명이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정용 가스 난방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는 18개월 영아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오후 4시쯤 칠곡군 석저급의 한 원룸에서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아기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등 국내에 확진자가 나온 데다 바이러스 자체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천여 명을 넘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확진자는 4명.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지만 대구 경북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불안해. 걸릴까 봐 마스크 꼭 찍어. 내가 나이 80서인데 10년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라 저 사람 폐렴 걸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찍어야 되겠다고. 불안지 그 사람 생명이 달렸는데 그 불안지 안 불안해. 언제 저거 될지는 그건 모르잖아. 내부터이라도. 28일 오후 3시 기준 대구 경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능동 감시 대상자는 모두 22명입니다. 능동 감시 대상자는 최근 2주 안에 중국 우한을 다녀왔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보건당국은 하루에 2번씩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한편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23개 시군, 소방본부 등과 영상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에 가장 필요한 음압병상을 우리 6개 의료기관에 19시를 확보하고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을 하거나 열이 37.5도 이상 나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먼저 가기보다 보건소에 신고해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침방울 등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쓸 것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괴담도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잇따랐는데요. 확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한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주 시민 2명이 중국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은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졌지만 헛소문이었습니다. 애기랑 엄마 2명이 조금 의심돼서 의논을 통해가 25일 날 입원을 하셨나 봐요. 예, 그래가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해서 최종 음성으로 나와서 바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관련해서 저희 내원한다든지 입원한 환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면서 각종 괴소문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가 많은 경북의 경우 어느 식당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봤다며 해당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등도 잇따르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관계당국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KTX 역사와 보건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경주병원과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과도한 불안감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이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떠도는가 하면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세 번째 환자가 경기도 일산의 대형 쇼핑몰에서 쓰러졌다는 소문 등이 난무했지만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대구 지역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등교와 출근이 금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우한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교류 행세에 나서고 있는 학교들의 진행 상황을 전면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전국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대구와 경북도 예외가 아닌데요.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이 있거나 발병 의심을 보여 모니터링 중인 능동 감시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황경아 감염병 관리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 감염병관리팀장 황경아입니다. 네, 다행히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28일 오후 늦게 4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고 대구 의료원에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우한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 환자인데 대구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관리인은 10명이 있는데 이 중 1명은 40대 남성으로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9명은 실거주지보건소에서 매일 2회 발열 여부를 관찰하고 있고 현재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역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는 매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회의를 하여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또 시와 8개 구군 보건소의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으로 24시간 출동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신고 접수될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예방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많은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무엇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시민들은 폐렴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절대 의료기관을 방문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대구시 황경아 감염병 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성군의 이른바 쓰레기산 철거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군 행정대집행을 두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철거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쓰레기산 일부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선별 기계를 추가로 들이기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의성군은 폐기물 17만여 톤 가운데 4만여 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8일까지 총 6만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가 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처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쓰레기 처리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업체 측에서 전기를 끊어 다시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지금은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처리업체는 이렇게 컨테이너 바로 옆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압기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쇄 및 선별 작업을 할 수 없고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 올리는 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변압기는 자기네 거라 이거죠. 그 시설은 우리 건데 전기를 못 쓰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처리 대행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1차 설비 라인과 또 2차 추가 설비되는 그 라인이 같이 가동되면서 그 생산량이 훨씬 더 증대가 돼서 처리를 올해 안에. 법원의 기각으로 어렵게 멈췄던 폐기물 철거 작업이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업체의 소송과 불복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안동시가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는 관광객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동을 포함해 이번에 지정된 강릉, 전주, 목포 등 4개 도시에는 앞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경자년 새해 정말 큰 기쁨이 있고 또 큰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을 제출한 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한 1,800만 정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정도 잘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실행 계획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모한 국제관광도시에는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송군이 28일부터 31일까지 2020 군민과 대화의 날을 갖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4일 동안 8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청송군에서는 우리 농정 정책이 1순위가 되는 말 그대로의 농업 정책을 똑바로 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청송군이 미래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도시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이 우선시되고 자연이 우선시되는 청정청송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산소 카페를 만들 것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발견된 폐사돼지 20여 마리 모두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천군과 경찰은 호명면의 한 논에 돼지 폐사체 수십 마리가 쌓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전염병 의심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돼지에 많은 상처가 있는 점으로 미뤄 영역 싸움을 하다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출생률로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0학년도 유초 중학교 학급을 예비 편성한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11,320학급에 22만 8,360명으로 지난해보다 13학급 2,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최종 학급 편성 결과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끝난 후 3월에 확정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정책 참여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전 분야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1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교육 공동체와의 타운홀 미팅, 직원과의 오픈 채팅방 운영 등이 높이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렴 클러스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 거버넌스 활동 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의 건축과 토지 거래 행위가 다음 달 초부터 제한됩니다. 거래가 묶이는 곳은 달서구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대로 171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내용을 오는 30일 지정 공고하고 5일 뒤인 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달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2015년 65명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한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1위였던 경주시는 2015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무료로 면접 의상을 빌려주는 대구시 희망 옷장 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희망 옷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의상 코디와 이미지 메이킹 교육 등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 종합유통단지 한국패션센터 1층에 위치한 희망 옷장은 성별, 치수별 정장과 셔츠, 구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미리 면접 정장 무료되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옷을 빌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으로 인한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봉화 등 북동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과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얼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과 내륙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관리 및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다가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대비하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여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짧은 경기 즐기시고요. 세차 효과 좋아서 세차 후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